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치과 전문의 박용덕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하루 3번 열심히 양치질을 해오셨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치아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젊을 때처럼 양치를 하던 분들 중 치아가 망가지고 잇몸이 약해진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양치질을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 치아가 무너져 내리고 잇몸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양치질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면서 잇몸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잠시 손을 들어 자신의 잇몸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찌릿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루 3번 양치질이 위험할 수 있는지, 나이 들수록 꼭 바꿔야 하는 올바른 구강관리법,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공유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지키기 위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중 첫 번째는 과도한 양치질입니다. 제가 몇 년 전 68세의 한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해오셨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양치는 꼭 하루 3번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실제로도 하루 3번, 아니 4번까지도 꼼꼼히 양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치아와 잇몸 상태가 너무도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잇몸이 심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치아가 군데군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치아가 이렇게 됐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어떤 치약을 쓰셨고 어떻게 양치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죠. 항상 미백 치약을 쓰고 치아에 낀 때를 확실히 제거하려고 세게 문질러요. 그래야 개운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너무 열심히 양치질을 한 탓이었던 겁니다. 과도한 양치질이 왜 문제일까요? 양치를 많이 할수록 치아가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양치질은 잇몸과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치아와 잇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닦아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양치질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피부가 탄력을 잃듯이 잇몸 조직도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 양치질이 더해지면 잇몸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잇몸 퇴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면서 약해지고 세균 감염이 쉬워져 잇몸병 치주염으로 악화될 위험도 커지죠. 미국 치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칫솔질을 세게 하는 사람일수록 잇몸 퇴축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젊은 층보다 잇몸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칫솔질을 하면 잇몸이 더 빨리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할머니의 경우도 너무 강한 양치질 습관 때문에 잇몸이 심하게 내려앉았고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부드러운 칫솔과 적절한 양치 습관을 알려드릴 수 있었고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감소해 구강이 더 건조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노년층에게 매우 흔한 문제인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이상 강하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입안의 보호막이 계속 사라져 구강이 더욱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가 심해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충치와 잇몸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입 냄새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워져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치과저널에서는 구강 건조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루 3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그룹이 구강 건조증이 더 심하고 충치 발생률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너무 자주 양치하는 것이 오히려 구강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양치질을 아예 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질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양치하셨는데도 잇몸과 치아가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실천해야 할 안전한 양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2번 양치하되 저녁 양치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따라서 하루 3번 양치하는 것보다 아침과 저녁 2번만 양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양치가 중요합니다. 낮 동안 음식을 먹으며 세균이 쌓이는데 이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자는 동안 세균이 더욱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필요하면 가글이나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너무 세게 닦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반 칫솔보다 약 3배 더 부드러워 잇몸 손상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를 깨끗이 닦으려는 마음에 힘을 주어 칫솔질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잇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잇몸이 점점 얇아지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듯 닦아야 합니다. 마치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치약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치약 하나 잘못 골랐다가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74세의 김영순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젊어 보이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미백 치약을 꾸준히 사용해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해보니 치아 표면이 많이 닳아 있었고 시린 증상이 심해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닦았는데 왜 더 아픈 거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미백 치약과 강한 연마제 때문이었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치아의 표면을 닦아내는 연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를 과하게 사용하면 치아 보호층인 범낭질이 점점 얇아지고 치아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치아 표면이 원래보다 얇아지기 때문에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은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는
잇몸 보호 기능이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소 함량이 적절한 치약을 선택해야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약의 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듬뿍 짜서 사용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치약은 완두콩 크기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며 거품을 내기 위해 과하게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금물 가글이 잇몸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한 치과대학에서 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을 나누어 30일 동안 하루 2번 소금물 가글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물 가글을 한 그룹은 잇몸 염증과 치태 침착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 가글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거나 불순물이 많은 소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해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에서는 하루 2번, 30초 정도 가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을 직접 사용해 이를 닦는 것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전에 깨끗한 물에 소금을 적당량 녹여 1020초 정도 가볍게 가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끔 시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김희자 할머니는 치약을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이시림 증상이 확연히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식후 즉시 양치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 한다고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식후 3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죠. 그런데 식사 직후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몇 년 전 72세의 이명자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심해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치아 표면이 얇아지고 잇몸이 점점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했는데 왜 치아가 이렇게 약해졌나요? 이 질문에 저는 할머니의 양치 습관이 문제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 즉시 양치질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산성 음식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특히 신맛이 강한 음식, 과일, 주스, 탄산음료, 김치 등이 치아에 닿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치아의 범랑질, 치아의 보호층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범랑질이 쉽게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보호하는 침의 역할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후 침은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고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후 즉시 양치를 하면 침이 충분히 작용하기도 전에 치아 표면을 마찰하게 되어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양치한 그룹과 30분 이후에 양치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즉시 양치한 그룹은 치아 표면의 마모가 2배 이상 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에게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식사 직후의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후 양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산도를 낮추고 치아를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입안이 찝찝해서 어떻게 30분씩 기다리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양치 대신 입을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로 23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안이 많이 산성화되는 음식, 탄산음료, 커피, 과일 등을 먹었다면 물이나 무설탕 껌을 활용하세요.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촉진시켜 산성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치는 30분에서 1시간 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강한 칫솔질은 치아 표면을 마모시키므로 가볍고 부드러운 힘으로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명자 할머니께서는 양치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너무 오래돼서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셨지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해 보세요라고 조언드린 후 3주 만에 다시 오셨을 때 진짜 신기하게도 이 시린 게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식후 즉시 양치질의 위험성과 올바른 양치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을 추가해 볼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저하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입냄새의 주된 원인도 구강 건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맹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입안을 적셔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치실과 치간 칫솔을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칫솔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과 플라크,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실로 치아 사이에 아주 좁은 틈에 낀 음식물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특히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이만수 할아버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늘 양치도 꼼꼼하게 하시고 식후에도 바로 이를 닦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잇몸이 자꾸 붓고 치아가 시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진료를 해보니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귀찮아서 못하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딱 2주만 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고 2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잇몸이 더 이상 붓지도 않고 시린 증상도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찝찝해서 못 살겠어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 염증을 예방하고 치아 사이의 충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잇몸 염증이나 치주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방치하면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평생 잘 씹고 뜯고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가려면 치약 선택과 양치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만 2주 정도 따라하시면 치아가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양치질은 피하고 부드럽게 이빨을 닦아주세요.
미백 치약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간간히 소금물 가글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식후 양치질은 피하시고 치실 사용법도 잇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리와 지식을 통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올바른 관리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박용덕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